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22학년도 대비해서 영양교사 합격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할 김은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강의 커리큘럼 짰는지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목, 시험 과목으로 다루는 과목은 지금 현재 9개가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육 및 상담부터 시작해서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그 다음에 조리원리랑 식품학, 그리고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까지 9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유형은 2022학년도부터 문항수가 변경이 돼서 교육학 포함해서는 24문항 나오는데요. 교육학 제외하고 전공만 따졌을 때는 23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논술형이 없어서 서술형 부분으로 똑같이 A형, B형 다 4점 배점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문항수가 바뀌었는지를 간략하게 보면 뭐 문항 숫자 자체가 막 크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건 없는데 유형이 기입형이 많았던 게 이제 점차 서술형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으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냥 딱 답만 외워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평가하고자 위한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 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강의를 2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개강일은 2월 19일 금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론 1, 이론 2 이렇게 나누어서 이론을 3달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보려고 했던 과목은 아까 제가 처음에 9가지라고 했는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리학을 같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영양학은 여러분이 이제 기전 같은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문제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효소를 물어본다던가 뭐 이제 그런 기전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서 생리학적인 것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해도 잘 될 수 있고, 이제 답안 작성하는 데에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양학은 생리학이랑 제가 합쳐서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리학만 또 따로 떼어서 과목을 하나를 개설을 하기에는 생리학 중에서도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서 영양학이나 특히 이제 식사요법이나 이런 두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사기전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리학이나 생화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져다가 같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 1에 해당하는 과목은 영양교육 및 상담이랑 영양학 및 생리학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5월, 6월에는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9주 해서 총 이론만 18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 강의의 경우에 인강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인강으로 진행을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가 온라인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7월부터 이제 기출풀이 들어갈 때부터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에는 기출문제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이 기출풀이는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론 준비하고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만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까지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틀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한번 써보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모의고사 할 때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문제를 여러분이 아예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거기다가 지식을 쏟고
내가 쓸 수 있는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기출문제 풀이에서 답안 쓰는 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분이라면 그런 게 조금 더 그 과정이 수월하게 접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차별로 과목을 나누어서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하루 한 주에 연도씩 뭐 1년에 출제된 문제씩 보는지 과목별로 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과목별로, 그러니까 첫 주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 둘째 주에는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을 묶어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론을 우리가 이제 3달 동안 하잖아요.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딱 7월 첫째 주에 되어서 한 연도에 나온 전 과목이 섞여 있는 걸 갑자기 문제를 풀이하겠다라고 하면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밖에 안 돼요. 그리고 7월 정도면 여러분이 복습을 뭐 많이 해봤자 2번, 3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기출문제 풀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못 쓰면 그러면 수업 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답안을 쓰는 작성 요령을 이제 훈련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진행을 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10주 동안, 3개월 동안, 10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 9월에서 10월까지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 역시도 과목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과목씩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론한 거랑 기출 분석한 거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이 있는 달인 11월 달에는 한 3주 정도 배정을 해서 전 과목을 섞어서 갈 거예요. 그때는 이제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의 비율이라던가 난이도라던가 뭐 그런 거에 맞춰서 과목별로 배정되는 개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시험의 유형에 맞게 23문항 A형, B형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점점 문제가 그냥 기입형에서 답 쓰는 거, 뭐의 명칭을 써라, 뭐 물질의 이름을 써라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해석하는 거랑 평가하는 거랑 아니면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서술형에 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식사요법에서 그냥 식사 처방만 써라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질환이 무엇인지 쓰시오.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기전을 영양학에서 묻는 내용들을 같이 끌어다가 묻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묻거나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식사 처방을 몇 개 할지 뭐 2가지를 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과목별로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할 때에는 과목을 한 과목씩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착착착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거나 뭐 이제 모의고사를 하거나 할 때는 과목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 두면서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선택을 할 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강의 시간이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고 우리가 18주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씩 빡빡하게 몇 달을 진행을 해서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적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모두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일을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뭐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진도를 한 번에 나가버리면, 일주일에 다 5일 동안 계속 나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 번에 몰아서 할 때에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공도 해야 하지만, 교육학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꼼꼼히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2월부터 11월까지 쭉 중간에 쉬지 않고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 달을 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간에 손 놓는 순간 잊어버리게 되죠. 과목 한 과목만 끝나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간에 쉬면 그동안에 복습해야지 라고 이제 의지는 불타오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 6월이나 이 정도 돼가지고 한 달에 쉬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리고 그때 되면 좀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좀 더워지기도 하고 좀 막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끊지 않고 이어나가려고 아예 그냥 2월부터 11월까지 중간에 쉬는 거 없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2월 19일로 개강일을 잡은 것도 설 지나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올해 설이 이제 2월 둘째 주인데 첫째 주에 시작해서 마음을 다잡고 딱 시작했는데 둘째 주에 갑자기 설 때문에 딱 쉬어버리면 셋째 주에 다시 공부하기 너무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셋째 주부터 쭉쭉쭉 시작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론을 하고 이론 1에서 2로 넘어가고 2에서 기출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아예 강의 개설하는 것 자체가 바뀔 때에는 제가 한 주 정도씩 텀을 두어서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거나 아니면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습을 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여러분이 교육학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시고 2월에 설 지나고부터는 저랑 함께 전공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과목을 혼자서 전 과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연계해서 문제를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에도 영양교육에서 했던 내용을 식사요법에서 또 같이 이제 끌어다가 복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제 등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과목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죠.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저랑 강의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린트물로 계속 매주 수업이 올라갈 때 같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한 출판사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출판사들마다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많이 쓰는 대학에서 전공 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전공 서적을 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개정 사항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수업 듣기 전에 프린트물 출력하신 다음에 같이 이제 수업에 임하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는 2020년도에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된 자료가 12월 말에 배포가 됐죠. 그래서 그 자료를 반영해서 생애주기 영양학이나 뭐 관련 과목들, 영양학, 영양판정 이런 과목들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반영한 최신 자료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Q&A 사이트에 질의응답 해주셔도 그것도 답변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한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로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좀 친숙하고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Q&A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받고 다시 메일이 가고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운영을 했는데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책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서 질문하면 되니까 더 오히려 소통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게 개인 채팅방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질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노출되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대1로 문의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채팅 시간이나 뭐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채널 제가 운영하는 거에 여러분이 추가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두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시간까지 제한을 해놓긴 했지만 그 시간 아닌 시간에도 여러분이 채팅을 남겨도 제가 만약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답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주말이나 이럴 때에도 답장이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시간은 제가 일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제 나중에 보고 여러분들의 이용 패턴을 좀 봐서 뭐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요일을 정해놓고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시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 진행하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질문거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 앞두고 이제 11월 정도가 되면 옛날에 했던 거 막 다 끌어다가 이제 복습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보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빨리 제깍제깍 대답해줘야 여러분들도 덜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험 앞두고서는 요일이랑 시간 제한 그냥 다 풀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소통을 하려고 이제 다가가려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한 거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수업 같이 듣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영양교사 관련해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론 내용들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난이도 있게 심화도가 조금 높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장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